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의 미안하다 참 귀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에 황송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남쪽의 강성 최고 존엄파들의 세기적 소설이 막을 올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 위에서 10여 발의 총알을 맞고 해상 화장된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지원이 최고 존엄의 통지문이라며 그걸 들고 만면에 미소를 띠며 청와대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지원의 말과 행동은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수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재차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인터넷에 박지원이라고만 쳐도 사기꾼 내용을 포함해서 비슷한 내용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흔히 박지원을 가리켜 정치구단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말은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박지원은 정치구단이 아니라 사기구단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사기꾼과 정치인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야 정치인들이 사기꾼이 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 대동소이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박지원에게는 사기구단이 아무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하. 따라서 사기구단 박지원이 북한의 김정은 최고 존엄의 통지문이라는 친서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기구단의 MSG가 듬뿍 담겨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청와대와 박지원이 말하는 통지문의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기수를 총동원해서 만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통지문을 보냈다는 자체도 믿기 힘든 일이지만 사람을 총살시켜 놓고 그것도 불태워서 어디다 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놓고 통지문을 보낸다는 사실은 문재인을 엿보이려는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김정은의 통지문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믿기 힘든 일은 대한민국의 여당이라는 집단이 김정은의 졸개가 되어 통지문이라는 걸 놓고 북의 김정은을 세계적 최고 존엄으로 등극시켜 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일 김정은의 통지문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문장이 들어있다고 칭송의 합창이 장안을 넘어 반도를 온통 떨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김정은의 통지문을 받아들고 청와대로 달려가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으며 두 차례나 브리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두 차례의 브리핑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그 내용 뻔하지 않겠습니까? 대국민 기만수를 모의했다는 뜻이겠죠. 통지문을 받아본 문재인은 통지문 전문 공개를 지시함과 동시에 이번 달에 김정은과 주고받은 친서까지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간의 친서를 공개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문재인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일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24일까지만 해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는 추미애 아들 군 미복귀 사건으로 문재인의 지지도가 폭락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을 무참히 살해한 북한의 만행에 침묵을 지키고 있어 다소 곤혹스러운 분위기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통지문과 더불어 이번 달에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 오고 간 친서까지 들고 나온 걸 본다면 극적인 반전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반색을 한 것 같습니다. 친서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4일까지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과의 통신선이 모두 끊겨 있는 상태라 A씨가 위험에 처했을 때 대응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대한민국 강성 최고 존엄파들의 김정은 통지문에 대해 쏟아내는 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같이 감지덕지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너무 길어서 지루하실 것 같아 간략하게 속도를 내어 몇 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의 통지문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서 사태 발생 경우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장 박지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 이번 사살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게 아니다.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움직이지 않았나 하고 판단한다며 김정은에게 서둘러 면죄부를 주는 옹호 발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북의 정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고위급 탈북자에 의하면 북에서는 김정은의 지시 없이 외국인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김정은 최고 존엄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처럼 빠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사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정부 관계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이 그동안 입이 부르트도록 부르짖어온 아무리 나쁜 평화로도 전쟁보다 낫다라는 기존 입장에 반하지 않고 여전히 대화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화 용의와 호의, 인내심이 약해지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평화적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라고 하더라죠. 이번 달에 취임한 국방부 장관 서욱 역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선보여 드릴 것이라며 평화를 4차례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사살 사건은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강성 최고 존엄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가 또 없죠.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은 북한의 통지문이 표현 수위나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쉽게 볼 것은 아니고 굉장히 의미를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도 전체주의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가 사과를 한 예가 거의 없다며 2번에 걸쳐 사과하고 이어서 재발 방지 대책도 통보했다는 것은 진일보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강성 최고 존엄파인 정세현은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이 정도 나왔으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부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다. A씨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전라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강성 존엄파 유시민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 희소식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민은 북한 최고 통치자의 신속하고 공개적인 사과는 이례적이고 놀랍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 말을 짚어보도록 합시다. 국무위원장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신의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문재인이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오 마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기성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엽기적 살인을 당했음에도 하는 말이 슬기가 터져 문드러질 정도로 극도의 쓴맛을 느끼게 합니다. 평화의 가면을 쓰고 김정은의 죄를 감싸며 이 씨가 자진울북했다고 애초부터 우리 쪽에 자책골로 몰아가려고 했던 이 정권은 함량 100%의 악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 정부가 밝힌 자진월북 3류 소설이 잘 팔려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 공무원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뒤 신발을 벗고 배에서 빠져나와 소형 부유물을 의지해 북한 영역으로 간 뒤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한 여당 의원이 이를 거들기도 합니다. 군 당국의 북한군 통신을 감청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 씨를 가리키는 거죠. 월북 의사를 직접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지는 항상 대가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앞뒤의 이치가 맞을 리가 없죠.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 북이 총을 쏴서 불티어 시신을 없애버렸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의 발표는 잦은 월북이 아니었음이 바로 드러납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보고를 보도록 합시다. 북한군이 이씨 신원을 파악하고 나서 밧줄로 묶어서 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말이죠. 그러나 밧줄이 풀리는 바람에 이 씨를 놓쳐서 2시간 동안 인근 해상을 뒤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상히 알면서도 국방부는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한편의 영화를 보듯 즐기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북한이 주장합니다. 이 씨는 수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가까이 다가가 공포탄을 쏘자 도망치려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이 무슨 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엎드리면서 뭔가 몸에 뒤집어 쓰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하. 그래서 북한군은 40 내지 50m 거리에서 10여 발을 쏜 뒤 10m까지 접근하자 시체 대신 많은 양의 피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닷속 물 위에서 비무장한 공무원이 도망을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이며 10여 발의 총을 쏘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그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엽기적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개성공단 폭파 때처럼 무지막지하게 김정은 스타일로 가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의중 파악하기와 의도적인 위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은 시체 대신 피가 떠올랐다.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했습니다.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교란 작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북의 조작만을 믿고 슈퍼컴퓨터까지 동원해서 25일 종일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행동입니까? 그려 여러분, 북의 김정은이 보냈다는 통지문이 가짜라는 설이 또 분분합니다. 모사꾼 박지원의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의 표현이 북한식이 아니라 남한식이라고 하는 이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지원의 계략은 대단한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요즘 코미디언들이 돈벌이가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지원과 종북 주사파들이 코미디언보다 더 웃겨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북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하기는커녕 물타기 작전과 김정은과 문재인 옹호에 온통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볼만한 대안이 전혀 없어요. 문재인이 청와대로 들어간 뒤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일을 하나 꼽아보려면
상상을 초월한 두꺼운 가면을 쓰고 반인륜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떠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묻지마 추종자들에게는 더 강한 세뇌를 입히게 되고 애국 우파 국민들에게는 더 강한 스트레스를 먹여서 생명의 기능을 마비케 하는 작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문재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신음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아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이번 사건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짜고 버리는 국면 전환용 음모일 가능성도 있을 걸로 점쳐집니다. 문재인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추미애 아들의 군 탈영 사건을 잠재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영이었습니다.